안녕하세요, 꿀단지 PD입니다. 얼마 전에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에 관련된 소식을 정리한 영상을 올리면서 관련 영상은 뉴욕 원팬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과 기존에 이야기한 내용 중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언팩 전에 한 번 더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특히 이번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카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Z 플립 7과 Z 폴드 7에 맞춰서 제작된 케이스를 바탕으로 확인한 것들입니다. 공개 전에는 모든 것이 루머라고 하지만 이번 내용은 정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. 먼저 얇은 두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난번 Z 폴드 7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펼쳤을 때 두께가 3.9mm보다는 4.54mm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케이스를 통해 확인한 두께는 펼쳤을 때 3.9mm가 맞더라고요. 매우 얇은 케이스를 처음 보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구나라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건 정말 미쳤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. 3.9mm라는 두께의 스마트폰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얇은지 감이 잘 안 오는데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겹쳐둔 정도의 두께입니다. 7.8mm 두께로 나온 아이폰 16의 딱 절반 정도 두께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 듯 합니다. 펼쳤을 때 3.9mm면 접었을 때 두께는 약 9mm로 예상되어서 전작인 Z 폴드 6와 비교하면 3.1mm 차이가 납니다. 얇게 나온 Z 폴드 SU와 비교해도 1.6mm가 줄어듭니다. Z 폴드 7은 케이스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비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펼쳤을 때 나오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가로와 세로 길이 모두 길어지면서 7.6인치에서 8.2인치로 커집니다. 이때의 기준점을 동일하게 잡으면 Z 폴드 7은 Z 폴드 6의 8대 6.87보다 더욱 정사각형에 가까운 8대 7.15입니다. 그리고 화면이 커지는 것보다는 전체 크기가 덜 커지는데 이너 배지의 두께가 1.9mm에서 1mm로 얇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. 그래서 바디대 디스플레이 비율이 Z 폴드 6는 91%였는데 Z 폴드 7은 약 95%까지 증가합니다. 다음은 커버 디스플레이 변화인데 가로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Z 폴드 6가 약 22대 9였는데 Z 폴드 7은 약 22대 9.4 정도가 됩니다. 빠형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로폭이 좁지만 이제서야 그나마 쓸만해집니다. Z 폴드 7의 케이스를 Z 폴드 6 케이스와 함께 보면 카메라가 커진다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. 삼성이 티저 영상을 통해 보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똑똑한 카메라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물리적으로도 전작보다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. 변화의 핵심은 기존에는 S 시리즈 울트라보다 한 단계 아래의 카메라를 넣었었는데 Z 폴드 7은 S25 울트라와 동일한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갑니다. 다만 3배줌 망원 렌즈는 S25 울트라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초광각은 S 시리즈의 일반과 플러스 수준이 들어갑니다. 케이스를 보고 카메라의 세부 스펙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소식통에 확인한 내용을 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 Z 폴드 7에 이어서 기대감이 덜하긴 하지만 실제 관심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은 Z 플립 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Z 플립 7의 케이스를 통해서는 메인 디스플레이의 넓어진 폭과 전체로 확장된 커버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Z 플립 7의 커버 디스플레이 꽉 찬 형태로 바뀐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진 내용으로 케이스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. Z 플립 7의 커버 디스플레이 쪽 케이스가 뻥 뚫려 있습니다. 커버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메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가로폭이 넓어지는 것은 매우 반갑습니다. 가로폭이 71.9mm에서 75.2mm로 넓어지는데 S25H의 가로폭이 75.6mm니까 이제는 펼쳤을 때 빠형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기존의 빠형 대비 가로폭이 좁은 것이 막 대단한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. 다만 상대적으로 키보드의 키가 좁아서 손가락이 굵은 분들의 오타 확률이 더 높다든지 화면 비율이 길쭉한 편이라서 일반적인 16대 9 영상 시청 시 렛터박스가 크게 보이는 등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세로 길이가 165.1mm에서 166.6mm로 늘어난 것까지 더해져서 화면 크기가 6.7인치에서 6.85인치로 커집니다. Z 플립 6와 Z 플립 7의 케이스를 한 번에 보면 두께는 변함없이 6.9mm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7월에 뉴욕에서 공개 예정인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을 먼저 시장에 나온 케이스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. 이제는 정말로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뉴욕 원픽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실물 리뷰로 우리 꿀청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. 두께나 무게 등 외형적인 변화부터 얇아질 만큼 걱정되는 스로틀링과 발열, 달라지는 사용성까지 꼼꼼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